일단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식인 거죠. 근데 그 계산식 안에 방정식이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식하고 로그식이 들어가 있을 때의 풀이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식이라고 그러니까 부등식은 등식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건 등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식이든 로그식이든 등식 문제를 풀려면, 방정식을 풀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모양이 딱 예쁘게 나와 있을 때 말고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 특별하게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너무 특별한 모양꼴로 주어진다든지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사실은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몇몇 가지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다시 좀 볼 거고요. 일단 기본 안목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일단 보시면 여기 본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양변의 항이 두 가지 항만 있는 거야. 두 개의 항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미수가 똑같다면, 안 똑같으면 안 돼. 똑같다면 지수값들이 어때야 된다? 똑같으면 될 거다. 이거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똑같다면 미수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수끼리의 부등 관계도 연결되든지 아니면 반대가 되든지 이렇게 이용이 되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수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쵸? 뭔 내용인지 알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면은 1페이지에 나오는 2점짜리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대단한 내용이 아니야. 다 알고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자의스토리 했을 때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A의 T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A의 세모제곱. 이거 내가 뒤에 뭐가 있었나? 내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필기하기에 도움되게끔 내가 뭔가 정리를 해놨던 것 같은데 없네. 됐다. 자, 뭔가 지수값이 예쁘게 문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막 E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분수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수식이 나오는데 이런 조건이 나오고 지수의 변수가 반드시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지수식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값, 저걸 계산한 결과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양수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다른 걸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든지 뭔가 인수분할했을 때 이 A의 세모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란 얘기는 얘도 양수란 얘기인 거니까 치환을 만약에 했다면 T값은 양수입니다라는 조건도 꼭 문제에서 옆에 표시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그가 있겠죠? 로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로그 문제가 나와요. 로그 문제 Q. 그래서 로그 문제가 나왔어요. 로그 문제는 치환을 하더라도 양수만 되는 게 아니야. 음수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조심할 게 뭘까? 이걸 치환했을 때 이 값이, 로그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이건 아니거든요. 뭘 조심해야 돼? 로그 문제는. 다 알잖아. 진수 조건. 로그의 진수값은 양수이면서, 진수는 양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조건도 있어? 미수의 조건도 있겠죠. 미치면 뭐가 돼야 돼? 양수이면서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도 기본 조건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미수가 같다라고 해서 먼저 내가 합치거나 하면 안 되고 최초에 주어진 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의 식에서, 최초의 식에서 미수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을 너희들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맞죠? 세 번째,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랑 그럼 얘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얘를 불가피하게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 X로 보자. 이걸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T로 치환했어요.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뭘 구해야 돼? T값. 치환한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이 T값의 범위 얼마예요? 0보다 큰 거 맞아요? 뭐가 맞아? 뭐죠?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최소값은 2예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역수들의 합인 거니까 산술계 평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것들도 있어. 이렇게 나와. 빼기야. 이게 더하기 아니라 빼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만약에 내가 t로 치환한다면 t값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얘는 다 돼요. 이건 치환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어딜 보면 되냐면 54쪽 볼래요? 54쪽. 얘는 증명을 해줄게요. 얘를 하려면 산수계를 쓸 수가 없어서. 오차적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요 그래프가 y는 ax제곱과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얘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얘는. 그게 뭐냐면 0일 때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합하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다면 여기가 a일 때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요거랑 요거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하면. 자, 보세요, 얘들아. 얘가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나눴을 때 얘가 줄어든 길이랑 늘어난 길이랑 누가 더 커요? 다시 1을 기준으로 요 함수는 1보다 조금 더 내려왔잖아. 요 점은 1보다 올라갔잖아. 늘어난 거랑 줄어든 거랑 누가 더 커? 늘어난 게 더 크죠? 아까 안 보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 줄어든 양이고 얘가 늘어난 양이잖아. 늘어난 양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요점의 y좌표랑 요점의 y좌표 값은 1일 때를 두 번 더한 이 값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반대로 왼쪽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x가 0일 때 2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는 전부 다 2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제 뭐냐면 요거 보자는 얘기야. 이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식을 어차피 뺄 거니까 이렇게 보자고. 여기에서 요 값을 빼라고 하면은 느낄 수 있어요? 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차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봐봐.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 점의 차, 그러니까 두 함수 값이 똑같으니까 차가 얼마야? 0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를 빼면요. 값이 많이 커졌죠?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ax제곱에서 얘를 빼면은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0에서부터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0 이상인 값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값이 더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은 값으로 계속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좀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3번 문제가 약간의 뭐 기출문제이긴 한데,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땐 당연히 치환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얘가 플러스였으면 얘를 t로 치환했을 거야. 그죠? 그럼 얘를 t로, 얘가 만약에 플러스여서, 봐봐. 이게 만약에 플러스여서 이걸 t로 치환했다면 t값의 범위는 이 이상이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해야 돼. 그럼 t값의 범위가 있어, 없어? t값의 범위는 없어요. 물론 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t에 관하여 t제곱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얘를 제곱하면 얼마 돼요?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얘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 곱하기 샬라샬라 없어지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 1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t제곱 플러스 2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에 관한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조심할 거는 t는 모든 실수라는 얘기인 거야.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 너희들이 구분하는 내용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건 거고, 뭐 네 번째. 로그 문제에서 기본 안목은
등식이든 부등식은 로그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미수를 어떻게 돼? 통일시켜야 됩니다. 미수를 같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실제로 이제 뒤에 이제 자이스토리의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있을 건데 기본적인 것들은 얼추 좀 해결이 돼요. 여기까지 갔어?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 그래서 한번 문제 여기 책에 내가 실어 놓은 거 좀 잠깐 몇 개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부등식 문제예요. 보시면 미수가 둘 다 3으로 같단 말이야. 그럼 계산은 당연히 뭐 있어? 합쳐가지고 얘도 로그로 바꾸던지 지수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조심할 게 뭐라고? 합치기 전에 진수값들이 뭐라고 가정을 해줘야 돼, 먼저. 양수라고 가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걸 먼저 확인을 해준다고.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범위를 구하면 4분의 7보다 크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이 말 이해가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먼저 합쳐가지고 합친 1차식 두 개의 곱에 대한 진수의 조건을 쓰면 틀리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조건에서 너희들이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요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로그 2, 로그 2가 나와 있어요.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이 주황색 진수끼리의 부등호의 관계는 누가 더 커야 돼? 오른쪽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얘가 더 커야 한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대신에 이걸 끝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진수, 2차식과 1차식이 나와 있는데 이 진수의 조건이 모두 다 양수란 조건을 먼저 써서 제한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니? 이 내용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풀면 이제, 요게 얘보다 크다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얘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인 거죠. 근데 애들이 막 풀려다 보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처럼 풀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경계값이 있을 거니까. 여기도 경계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경계값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진수의 조건을 놓칠 때가 있어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진수의 조건을 먼저 쓰고 나서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뭐 새로운 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치환이에요, 치환. 지수식이든 로그식이든 아까 설명했습니다. 치환 문제가 나오는데 지수식은 치환을 하면 반드시 양수란 조건을 써야 되고 로그식은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건 풀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수 방정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치환을 해서 풀 건데 두 개 먼저 볼게요. 자, 요거 그냥 문제들 다 풀 줄 알아. 자, 이제 볼게요. 치환하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합은 이것은 2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치환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맞잖아요? 물어볼게. 두 근의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3이고 곱은 1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돼 안 돼?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이걸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괜찮은 거야. 이걸 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x 값을 말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의 근각계수 관계에서의 요 3은요 얘네 둘을 더한 게 아니라 누굴 더한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t1과 t2일 거 아니야. t1과 t2를 더한 값이 3인 거고 t1과 t2를 곱한 값이 1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t하고의 관계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알파를 여기 x에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저식을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 2의 알파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가 참이 되는 식인 거야. 맞죠? 그리고 밑에 저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t 값이 2의 알파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같은 거 맞잖아. 그래서 이거야. 2의 알파 제곱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t1과 t2 둘 중에 하나인 거고 2의 베타 제곱도 t2가 되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근각의 수관계를 쓰려면 사실은 나는 지금은 그래. 치환을 굳이 하지 않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나오면 이거를 치환을 하는 건 맞지만 치환을 굳이 하진 않고 이 알파와 베타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의 합이 얼마다? 이게 3이고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곱한 게 얼마다? 1이다라고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요거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 되는 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0이 되겠죠. 괜찮아? 이거 100% 되는 거 맞겠니? 괜찮니?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다시 보세요. 치환을 할 법한 문제라는 게 보이는데 이 지수식의 방정식,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가겠어요? 됐죠? 좋아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만 풀면 됩니다. 자이스토리 문제집 보면은 이게 유사문항이 다 많이 나와 있고 그걸 너희들이 풀면은 대부분 요 유형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얼핏 보면 얼핏이죠. 이건 로그 방정식인데 모양 꼴상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3을 로그 2의 x를 t라고 쳐놓으면 2차 방정식처럼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얘랑 똑같은 내용인데 저기서 너희들 뭐라고 하냐면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의 합이 얼마다? 이게 3인 거고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곱한 게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거의 80%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거 너희들이 이대로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 내가 지워버렸다. 여기 넘어가자.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않고 이거의 두 근을 이거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어쨌든 다르죠? 지수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 또는 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근을 그냥 알파다 베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갔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거거든요. 요거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내가 적는 거는 너희들 지금 여기 요 페이지 위에 보면 공간이 있어. 이 공간에다 너희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1. 방정식 A의 4x제곱 플러스 B의 2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요. 됐죠? 맞죠? 그럼 아까 했던 내용대로 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두 근을 뭐라고 한다고? 두 근을?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 한다?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건 아까 했던 방법이야. 괜찮아? 됐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똑같이 방정식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2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 있잖아. 그 치환된 값을 하나의 변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물어볼게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동일하게 되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여기에 두 근을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알파 또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참여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윗식이랑 아래식이랑 똑같을까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대입하면 똑같은 식이 아닐까요? 같은 식이라고. 같은 두 식의 값이 같은 거라고. 여기 알파를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x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은 식이라고.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평범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두 근을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해 갔어? 괜찮아? 또 하나. 방정식으로 줘가지고 여기 A에 자 지수 나왔고 그냥 다항식 나왔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뭐가 들어올 수 있어? 지수 다항식 하나 남은 거 누구야? 로그죠? 미수를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아? 자, 여기에 두 근이 무엇이어야 이 식들이 다 같은 식이 될까요?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만약에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약간 이 식이 뭐였어? 여기다가 2의 알파 제곱. 그러니까 요걸 1차로 볼게요. 여기다가 2의 알파 제곱. B가 개수인데 누구의 개수? 얘의 개수잖아. 요 값이 2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거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똑같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의 알파 제곱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x는 얼마여야 되겠어? 2의 2 알파 제곱이어야 되겠죠. 여기 x에 들어가는 값이 이거가 되면 로그 2의 2는 없어지고 2의 알파 제곱만 남으니까 똑같은 식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근이 2의 2 알파 제곱, 2의 2 베타 제곱 이라고 말을 해주면 이 세 개의 식은 모두 다 어떤 거예요? 모두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근의 조건이 되려면 똑같은 값이 되려면 근의 조건까지도 만족해야 돼요. 근의 조건까지도.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은 근이 얘하고 얘예요. 이 알파 베타는 음수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근은 뭐냐면 그냥 서로 다른 부실근이 조건인 거예요. 얘의 경우는 서로 다른 부실근이 조건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번의 경우는 얘가 근인 거잖아. 얘 음수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서 근은 뭐야?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그럼 지우가 얘기해 줄래? 지우야. 그럼 여기에서의 그대의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일단 얘가 양수죠.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얘가 0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뭐다? 양수 이미 했잖아. 얘가 양수라니까.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얘가 0이 되면은 2의 0제곱 1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1보다 큰 실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너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됐니? 요거 이해 갔어요? 괜찮아? 자, 지금 이거는 대신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1번인 거예요. 1번. 근이 그냥 알파 베타로 나왔을 때 지수식에서 요 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을 때 이걸 기준으로 잡은 거야. 괜찮아? 근데 기준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다른 거야. 다른 내용이야. 이거라. 두 번째. AX제곱.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번엔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요식과 예식은 같은 식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됐니? 요건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식이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게 가능한지 보십시오. 첫 번째, 방정식 지수식을 만들게요. a의 4x제곱, a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bex제곱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요 두 식이 같은 식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를 보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그냥 얘가 알파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얘가 알파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두 근은 지수값이 없어지고 그냥 실수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 지수의 이 미수가 없어져야 돼. 여기에 얼마가 와야 얘가 없어지겠냐고.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랑 위치 바꿔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랑 위치 바꿔서 지수가 1 될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알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에서의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갑자기 영어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두 식이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식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얘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근인 거라서 그걸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얘가 될 거란 얘기야. 됐니? 그럼 세 번째. 방정식 이제 뭐가 나와요? 다항식, 지수식 했으니까 마지막 나온 게 누구야? 로그식 남았죠? 로그 2의 x의 제곱 b 로그 2의 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두 근이 무엇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돼야 돼. 얘가 얘랑 똑같은 얘가 알파가 돼야 된다고. 그럼 x는 얼마면 되겠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면 되겠죠. 그러면 1, 2, 3번의 이 식은 다 같은 식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니? 지금 이걸 왜 설명했냐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는 다항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식 아니면 로그식이 나올 거예요. 지수식 아니면 로그식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풀고 있는 식은 지금 요거 하나인 거거든? 근데 얘랑 얘가 나왔을 때 두 근의 종류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나 또는 지수로 취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려면 뭐 얘 같은 경우는 다 1번으로 바꿔서 문제를 설명하는 게 좋겠죠. 얘 같은 경우도 얘는 그냥 사실 이거 이대로 풀어도 돼.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의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면 얘를 1번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건 일단 적어놓아요. 지금 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얘 풀어보시고 얘 풀어봅니다. 이거 다 풀었으면은 그 밑에 예제 2번 문제라고 A의 A승, A의 A승 보이시죠? 요거까지 풀어볼게요. 요거 풀 수 있으면은 얼추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 기본 것들은 다 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려준 내용이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사실은. 뭐 로그 방정식은 괜찮아. 근데 두 근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근이래. 이 통째로가 근이란 얘기야. 그것도 불편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 얘가 서로 다른 1보다 큰 양근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잖아.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 지수값은 요거는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얘가. 그럼 2의 0제곱, 2의 이 지수값은 무조건 얼마보다 커야 돼, 얘는. 이 전체는. 이거 1보다 커야 돼,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다른 1보다 큰 양의 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냥 이 둘이 서로 다른 근이란 얘기인 것 뿐인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서로 다른 1보다 큰 두 양의 근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그 얘기를 저렇게 말을 해놓은 것 뿐인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봐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참여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여기 통째로 집어넣으면
2의 알파 제곱, A제곱,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2의 알파 제곱만 남는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이 식이 요렇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요 지수에 대한 요 근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뭐 이건 그럼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갔죠? 요거 좀 알렸으면 좋겠어서 지금 요걸 한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들 중에 누구랑 똑같은 내용인가 찾아도 상관은 없어. 찾아도 상관없는데 그것보다는 봐봐.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야?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서 얘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지 말고 여기 2알파 제곱이 여기다 들어가면 이 식이 참이 되는 거잖아. 그 봐봐요. 여기에 만약에 2의 알파 제곱이 들어가면 마치 이거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요 값이 그냥 근이 되는 거거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어딨냐. 얘를 말하는 건데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요 방정식으로 볼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여기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봐봐. 이런 거야. 여기 로그 2의 x인 거니까 두 근이 있으면 로그 2의 뭐 x1, x2 두 개가 근이 있겠죠? 그럼 로그 2의 네모라고 하죠. 로그 4의 네모라 로그 2의 세모. 그냥 말을 한다면 얘네들을 더한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네모 세모가 누구여야 되냐고. 알파야 2알파 제곱이야. 그쵸? 얘가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밀수가 진수랑 없어져서 누가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대단하게 뭔가 공식화해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적용시키면 돼요. 다시 또 보세요. 그럼 얘도 원래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요 식도 4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 4의 세제곱 64 나와서 4의 x제곱 곱하기 64인 거고 더하기 1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는 4의 x제곱을 뽑아내야 되겠다. 100이에요. 100이면은 이거 문제에서 100이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이 얼마야? 64가 되는 거잖아. 또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베타 제곱이 얼마인 거야? 이게 100인 거라고요. 이것만 이용하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더 이상 합칠 수 없지만 얘는 뭐로 할 수 있냐면 미수가 4가 되는 거니까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4의 알파 플러스 제곱은 2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인 거잖아. 합치면. 맞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인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거 바꾸래요. 요거랑 요거 위치 바꾸래.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2분의 1제곱, 여기 전체에다가 2분의 1제곱 하면 얘는 없어지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이거의 근들이 좀 복잡하게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대단하거나 새로운 건 아니고 너희들이 모양꼴을 변형시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내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 이 내용은. 한 적이 있어. 기억나니? 일단 첫 번째. 지수의 지수가 막 있어. 복잡해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응용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데 모양꼴이 똑같아야 돼. 이게 저기야. 모양꼴이 똑같아야 돼요. 얘는 지수야. 또 얘는 지수가 또 있어. 그럼 맨 1번, 3번. 모양꼴은 1번으로 맞춰야 돼? 3번으로 맞춰야 돼? 모양꼴을 맞춘다면 누구로 맞춰야 되겠어? 3번으로 맞춰줘야죠. 그럼 여기 아닌데? 에이, 여기 1제곱인 거잖아. 끝. 맞죠? 그럼 여기는 얘가 1인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1을 미수가 A인 걸 만들어줘라. 어떻게 되겠어? A의 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양꼴을
가장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 지수꼴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 그냥 풀 수가 없어. 왜? 미수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미수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더 큰 값인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 누구만 비교하면 되냐면 A의 이거 지수는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A제곱.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보면 되겠죠? 미수가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클수록 더 큰 값인 거죠? 제일 큰 건 누구야? 얘가 1등, 얘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은 얘가 가운데가 되겠죠.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지수값이 큰 것이 더 큰 거가 돼야 돼서 미수가 1보다 크면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1등이야. 얘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은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A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계수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미수가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커서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누가 제일 크냐면 여기서 A가 제일 큰, 여기 미수 0, 1, A 누가 제일 큰 거야? 1이 제일 큰 거죠. 이 지수가 제일 크니까 이 값은 실제로 뭐가 돼야 돼?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0을 대입한 값이 실제로는 제일 큰 값이 돼야 되겠죠? 얘가 1등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가운데 값이 되겠죠. 이 대중수 한자는 알아보죠? 아무리 한자를 안 한다고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값들이 가장 큰 게 얘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이 가장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이게 지수잖아. 이게 제일 작다고. 그럼 이 지수값은 제일 큰 값이 되어야죠. 왜? A가 감소함수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 지수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A의 A제곱이 가장 큰 값인 거고. 가장 큰 값을 집어넣은 얘가 가장 커 지수가 미수가 1보다 작아 얘가 가장 크다고 그럼 이 전체 값은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제일 작은 값인 거고 이 가운데는 A의 A제곱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저게 A가 아니라 숫자로 지정이 되면 좀 더 쉬워요. 저 A 대신 숫자 3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만약에 3하고 3의 세제곱하고 3의 3제곱 비교를 이거 그냥 바로 풀 수도 있어 사실은. 그잖아. 근데 이것도 풀 때도 그냥 모양꼴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라고 해. 여긴 1이 숨어 있는 거야. 1과 3과 3의 세제곱. 얘가 27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겠죠. 이렇게 너희들이 바꿔서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만 하겠고 내가 오늘 온라인 과제 같이 내줄 테니까 온라인 과제랑 자이스트 과제 같이 해올게. 알겠죠?